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우동균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로는 민주당이 40%다, 문재인이 절반이 지지한다,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시장을 가보면, 마트를 가보면, 그리고 거리를 가보면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총선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총선이 될 것이다 라는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가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또 지금 이 한국당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이분을 모셨는데요.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는 종로구청장에도 출마하셨던 분이십니다. 네, 이수견 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셨을 거예요. 사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지난날 종로에서 오랫동안 또 의정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지방선거 때 종로구청장 한국당 후보로도 출마를 하셔서 참 어려운 당시에 선거를 또 치르셨던데, 지금도 역시 한국당을 위해서 여러 역할을 맡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 종로 2018년도에 구청장으로 출마했던 이수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유 한국당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또 무엇보다도 신의 한 수를 많이 사랑하고 시청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첫 인사를 아주 다 해주셨는데요. 오늘 또 마치 복장도 빨간색 복장이지 않습니까? 이 한국당을 약간 상징한 듯한 그런 복장 같아요. 골라 입고 왔습니다. 한국당을 상징하기 위해서. 아, 그렇죠. 아, 정말 딱 좋은 의미로 딱 두고 오셨는데, 지금 한국당에서 간사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중앙위에서 또 서울시당에서도 또 역할을 맡고 계신데, 제가 먼저 우리 위원장님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성 분야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렇죠. 또 재무 분야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또 한국당 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또 지금 개별적으로 또 사단법인을 통해서 다문화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이제 우리 서울시당으로 봐서는 제가 서울시 여성위원회 일하는 지가 제가 이 당에 들어온 지가 한 31년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부장도 했고, 여성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시당 여성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서울에 21세기 여성정치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도 서울시 제가 지회장을 맡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여성들이 이제는 정치에 참여해야 되거든요. 아, 그럼요. 예, 그죠. 물론 우리 남성들도 정치 쪽으로 잘하고 있지만 여성들이 더 깔끔하고 또 더 섬세하게 꼼꼼하게 잘하고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여성 정치인들을 키우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0년가량을 지금 31년간은 이곳 어떻게 보면 한국당, 그 전신, 한나라당 등등 있었을 텐데, 그럼 쭉. 민자당 때부터. 아, 정말 그야말로 그 당시면은 참 여성 정치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드문 시기였을 텐데, 그렇죠. 그때부터 차근차근히 또 활동을 하셔서 또 오늘에 이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질문 드렸던 게,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다문화. 이게 사실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이 다문화라는 분야가 굉장히 생소하단 말이에요. 약간, 우리가 왜 그런 거 해야 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또 나름대로 않아요. 또 소신이 있으시니까 또 그런 활동을 하셨던 거 아닙니까?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자유한국당에서도 이자스민이라는 과거에. 그럼요. 우리가 후보가 냈잖아요. 그만큼 사실은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보수에서는 별로 관심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2014년도에 그러니까 구청장 나왔다가 실패를 하고 제가 이제 구의원 재선하면서 다문화에 대한 조례도 만들고 꼭 운영위원회 하다 보니까 실제 제 주변에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 어렵게 살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건가? 어떤 이벤트보다도 정책적으로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자유한국당에 이제 제안서 있잖아요. 우리 자유한국당 보면 원래 다문화위원회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나 제안서를 제가 한 4개월
들고 다니면서 왜 필요한지, 왜 이들을 같이 함께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제안서를 올려서 우리 의원님들 6분 만나 뵙고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자유한국당에서 구성됐습니다. 절대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이 다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더 여당이나 다른 당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보여지는 게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일부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아, 그 외국인들 와가지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좀 이상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은 또 실제로 그런 사건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 범죄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공단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그런 문제가 제기된 곳도 있거든요.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또 정말 외국인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문제가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가려내는 그럼요. 그런 과정을 밟아가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외국인들 정말 한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당연히 그렇죠. 긍정적인 마인드로 받아들이는 거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장차 미래로 가는 데 있어서는 또 맞는 방향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다문화 가정이잖아요. 그죠? 다문화 가정이다 보니까 우리 이제는 다문화 가족이 한 100만? 많아요. 그리고 가족까지 따지면 200만이 넘는단 많아요. 말이에요. 네. 이들이 지금 우리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어떻게 정책을 해서 살 건가. 그런 데에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주 보면 단체가 다문화 단체가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에요. 많더라고요. 너무 우후죽순을 많고 또한 우리 정부 기관에서도 보면 이 행정기관도 뭐 보건복지부, 여가부, 외국출입국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4-5국에서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게 다 너무 많다 보니 예산이 낭비돼요. 그러면 그 행정도 하나로 통합해서 제대로 다문화 가정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시스템 그거를 저희가 우리 자유한국당에 건의를 해서 자유한국당에서도 예산 낭비하지 않고 그들이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문화 차이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자 또 해드리고자 그런 제가 다문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위원장님께서 네. 사단 법인을 통해서도 또 지금 그 부분을 추진하고 계시고 또 당의 목소리를 또 내시는 그쵸. 또 역할을 맡고 계시니까 네. 충분히 또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을 할 만한 그러한 방향으로 또 우리 위원장님이 역할을 해주실 거라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결국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대상은 바로 지금 청와대 저기 있는 문재인 정권 아니겠습니까? 우리 종로에 있어요. 종로, 그렇죠. 네. 또 종로에서 활동을 하셨으니까 또 많은 생각이 들 잘 텐데, 알죠. 그렇죠. 아, 또 주민이네, 또 그 그럼요. 사람이. 예. 아, 그런데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세요. 근데 참 생각이 아마 달라지셨을 거라고 생각되는 게 2018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종로구청장으로 나갔을 당시만 해도 사실 뭐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말 민주당이 휩쓸어 버렸단 말이에요. 특히 그 김정은하고 평화쇼하고 냉면 하루 먹고 전날. 예. 전날에는 또 트럼프랑 만나고 네. 그 과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네. 그때 참 어려운 선거를 치렀고 또 많은 한국당 후보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던 거를 저도 눈으로 봤는데 그때랑 지금 현재 이 설을 맞이하는 지금 민심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까? 그때는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지역 구민들이 아마 선호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세월이 지금 이제 많이 벌써 몇 년이에요. 대통령 취임한 지 근 3년 세월이 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아니다. 우리 종로 한번 가보세요.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상권이 지금 비어있는 공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삼청동 또 특히 간철동 같은 경우는 이 공실이 아마 전국에서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공실에 대해서 그거는 결국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잘한다고 하지만 경제 쪽으로는 너무 어렵게 하다 보니까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인들이 못 살겠다. 그렇죠. 예, 요번 총선 잘해서 총선을 승리해서 대선 주자를 보수 진영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입소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특히 제가 여기 신의 한수 출연하기 위해서 이제 서민척, 중상위층, 또 서민척 어려운 이 부분을 쭉 한번 이야기를 다 순회하면서 들어봤어요. 네. 듣다 보니까 전에는 지금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좀 잘하리라 생각하고 어떤 그때부터 잘하리라 생각하고 좀 기대하고 밀어줬는데 실제 하고 보니까 전에 보수 갈 때보다 훨씬 못하더라. 그런 소리를 지금 하면서 지금은 우리 종로 같은 경우는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이 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에요. 다.
그냥. 지금 딱 우리가 구의원 11명 중에 네. 3명만 빼고. 거의 뭐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 그렇죠. 민주당이 압도적이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 한쪽에 지금 너무 편중되게 밀어줬잖아요. 네. 밀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는 어떠냐? 더 밑바닥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태 주민들이 눈치 보니라고 하지 못했던 그 판을 요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꼭 제대로 보수가 승리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전에는 나서서 활동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나와서 활동을 하겠다. 나와서 활동을 못하더라도 이번에는 아이들까지 설득을 해서 투표에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듣고 왔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모두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아닌 사람은 설득을 해서라도 우리가 네. 함께 정말 심판하는데 이름을 그럼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지금 경제가 안 좋다. 사실 얼마 전에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2% 그렇죠. 나왔는데 원래 이것도 1%대일 뻔했는데 정부에서 막대한 재정 지출을 해가지고 정부의 그 기여도 덕분에 겨우겨우 맞춰서 2% 맞춘 거지 그 않습니까? 재정을 어디서 났죠? 그러니까요. 그게 결국 다 다 우리의 빚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나는 젊은 우리 세대들이 안타까운 게 결국은 그 돈은 부모님들이 내서 아이들에게 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단순히 받는다 해가지고 이 정부에 대한 뭐 문재인 정권이 잘한다? 그건 아니에요. 복지에 대해서 지금 돈을 벌어봐야 돼요. 그런데 부모들이 이번에는 정말 어떤 총선에서는 이 지금 경제가 어떻고 복지가 어떻고 부모님들이 제대로 설명을 해서 그들을 설득해서 이번 총선에서는 우리 보수 우파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게끔 부모들의 역할이 지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호소하고 다닙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아, 뭐, 재무관사도 맡고 계시니까 또 그럼요. 이 질문 좀 드리고 싶긴 하네요. 네. 왜냐면은 총선을 앞두고 네. 역시나, 혹시나가 역시나라고 그 민주당도 그렇고 그 이중대인 정의당 같은 곳들도 그렇고 뭐 지금 내놓는다는 말들이 뭐 해주겠다.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또 이 소리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결국 그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는 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다 우리 돈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우리 돈으로 줘가지고 우리가 하면은 그냥 결국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냥 헛바퀴만 돌다가 그냥 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한국당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까? 한국당은 우선 그 복지도 좋지만 또 젊은이들한테 주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정책적으로 정말 경제 분야든지 저희 어르신 또 아이 정책이라든지 청년 일자리라든지 제대로 정책을 내서 정책으로서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 주면 다 좋죠. 그렇잖아요. 저보다 우선 주면 좋겠지만 그러나 지금 달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미래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를 생각해야 된다면 그렇게 막 퍼주는 복지 정책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정말 막 퍼주는 복지 정책. 그렇죠. 사실 뭐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게 다 막 퍼주려고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또 뭐만 하면 규제, 뭐만 하면 안 돼 이렇게 돼버리니까 기업들은 이제 뭐 난 그럼 뭐 가만히 있을래. 뭐 정권이 끝날 때까지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런 상황이고. 그렇죠. 그 일자리 창출 봐보세요.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지금 기업이 우리 정부에 사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식당 가보세요. 가족들만 하려고 있는 중심이 돼가요. 네. 다른 전에는 알바도 쓰고 그 일하시는 분들도 같이 일을 했는데 지금 뭐 왜냐면 뭐 최저임금을 올리다 보니까 장사는 안 되고 그러면 인건비는 나가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우리끼리 하자, 우리 가족끼리 하자 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봐야 돼요. 단지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복지에서 우리 돈 세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거 세금으로 주면 누가 못해요. 그렇죠. 사실 정책이란 말도 아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정책이라는 거는 정말 국가의 비전을 담아서 정말 뭐 몇 년 뒤에는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몇 년 뒤에는 우리가 이런 방향에 갈 것이다. 이런 플랜을 짜가면서 하는 게 정책인 건데 아니 그냥 국민한테 돈 뜯어가지고 돈 주는 거를 그걸 정책이라고 하면은 진짜 이거 정책이라고 말하기도 아까운 게 국민들로부터 돈을 빼앗아가지고 그냥 퍼준다.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돈 뿌리기죠. 그렇죠. 사실 이게 돈 뿌리는 걸 가지고 정책이라고 말하는 이 여당의 행태를 보면은 너무나도 이게 참 답답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자기들이 돈을 걷어서 한 게 아니라 국민의 돈을 걷어가지고 뿌리는 거잖아요. 결국 생색만 내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보면 제가 이제 간단한 예를 하나 든다면 저희 지금 집이 하나 있는데 그 토지세 있잖아요. 네. 토지세 공시지가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쵸. 그 올리면 그것만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보험료까지 같이 따라 오르더라고요. 제가 그 보험료를 20만 원 조금 넘겨냈거든요. 네. 그러더니 토지세를 조금 올리더니 보험료까지 7만 원이 더 추가되는 다 거예요. 연동돼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그거 뭐예요? 결국은 그 세금을 올려서 그들한테 복지 정책을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무슨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겠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지금 현재 정부가 그러고 있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이왕 뭐 토지 뭐 말씀하셨으니까 생각난 건데 네. 지금 가령 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 그러니까 네. 집이 있죠. 그리고 네. 뭐 그걸 임대를 내놓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그거를 허가를 하니 많이 뭐 해가지고 사실상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거의 중국을 방불케 하는 지금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시장 경제, 사유재산을 존중받아야 되는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런 지금 분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약간의 중상위층, 서민 쪽에 가까운 분들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모든 걸 다 세금으로 충당하면서 우리한테 지금 그 경제를 살리겠다, 일자리 창출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특히 제가 지금 이게 그 신문 유튜브를 한번 보다 보니까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에 2017년도인가요? 토지 공개념. 그러니까요. 그거를 갖다 토지는 공개념 들어가서 정부가 관리해야 된다고. 그게 딱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말이 돼요. 보세요. 저희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땅 하나 사기 위해서 정말 잠 안 자고 겨우 그걸 제 시대 때만 해도 저 지금 밤 많이 자면 한 3, 4시간 자면서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그 집 하나 마련해가지고 겨우 살고 있는데 그걸 갖다 정부에서 해야 된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다 보면 맞다. 근데 모르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들여다가 봐라. 그러면 그게 있다. 그 진짜냐? 맞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개념을 저희가 많이 홍보해야 돼요. 맞아요. 그거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나면은 아니 지금 우리가 노력해서 읽은 거를 사실 또 우리 노년 세대 같은 경우만 해도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가지고 결국 스스로 노력해서 부를 그럼요. 성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중년 세대도 그렇고 청년 세대도 각자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죠. 또 나름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열심히 일해서 또 벌고 또 그걸로 내 집 마련 꿈꾸고 그렇죠. 그런 과정을 가고 있는데 아니 뭐 부동산 잡겠다고 해서 하는 정책이 더 올라갔잖아요, 지금. 오히려 부동산을 더 올리고 있고 그렇죠. 심지어 그러면서 또 한다는 소리는 뭐 토지를 뭐 공개념하겠다 뭐 집 사고 뭐 하는데 뭐 허가를 해라 뭐 이런 말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 공산주의로 가는 그리고 거예요. 돈 버는 사람을 지금 죄인 취급하는 사회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누가 돈 벌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요. 복지 정책 가만히 일 안 하고 있어도 돈이 나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올 것이면 대한민국의 돈이 한계가 있잖아요. 어디 그렇다고 자원이 푹푹 어디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 정부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깜깜합니다. 깜깜합니다. 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 깜깜한 정부 빨리 바꿔야죠. 바꿔야 돼요. 정말 올해 4월 15일이죠. 총선 때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다 나서야 줘야 된다. 저희가 신의 한 수에서 여러 방송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그 말씀인 건데 더 역할 많이 해주세요. 이 역할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뭐 설민심, 특히 이제 종로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다 보니까 또 종로 쪽에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종로에서는 정말 큰 인물이 나와서 뭔가 조금 역할을 해가지고 뭔가 좀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많다는 거죠. 그럼요. 예. 지금 저희가 쭉 그동안에는 총선에서 우리 자유한국당 이 뿌리가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2012년부터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에서 지금 국회의원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8년이라는 세월 종로에서 조금 약간 공백이 있다고 봐요. 저희 자유한국당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그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선거구가 말하면 시의원을 따지면 1선거구, 2선거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1선거구는 이쪽에 지금 평창동, 부암동, 삼청, 가해, 사직, 청원, 효자, 무학, 교남 이쪽이거든요. 여기서는 강남과 같이 저희가 시의원을 항상 이겼어요. 근데 요번에는 10,000표 가까이 넘게 차이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만큼 많이 쏠린 선거였다는 거네요. 왜냐하면 누구 어떤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우리 탄핵하고 이어진 그 바람과 함께 지금 현 정부가 잘할 것이다라는 그 기대와 함께 그냥 그분이 여기서 활동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려온 거고, 특히 동부 지역 같은 데는 우리가 창신동 이쪽 숭인동 그 종로 5, 6가 1사가 명륜회와 이화거든요. 그게 좀 약세 지역이죠. 예, 그 약세 지역은 우리 종로에 살지도 않아요. 살지도 않는 분이 선거대에 나왔는데 2만 표 넘게 이겼어요. 이게 말이 돼요? 정말 기가 막힌 그러면 거네요. 지금 우리 후보는 정말 4년 동안 2014년도에 저희와 같이 구청장 나왔다 떨어지고는 4년 동안 열심히 지역을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홍보하고 어떻게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으로 표를 모아야 된다. 그리고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다 쏠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줬어. 그러면 다 됐잖아요. 국회의원도 되고 구청장도 되고 양쪽 시의원 되고 구의원 11명 중에 8명이 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경제는 서울 민심에 들어보면 종로가 더 넉넉하게 살기 좋아졌느냐? 종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 경제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 이 부분에 이제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4월 15일이죠. 총선에서 한번 바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종로에서 지금까지 보면 종로에서 건물급, 그러니까 대권 주자들이 많이 왔죠. 정치 1번지라고 네, 얘기하니까요. 왜냐면 청와대가 있고, 그렇죠. 뭐 총리공감도 있고 다 있다 보니까 종합청사도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우리가 대안은 황교안 대표님이 오셔야 되지 않겠느냐. 황교안 대표님. 예, 만약에 오시면은 정말 그 움츠리고 있던 그 힘을 다 발휘해서 나와서 뛰어서 당선시켜서 우리가 좀 변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야 그분 우리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지금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대표께서 지금 어디로 출마한다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또 언론에서 유력하게 말한 데가 또 종로거든요. 그렇죠. 위원장님께서도 저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그러긴 하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저희 종로로 봐서는 또 대한민국을 봐서는 어쨌든 정치 1번지에서 나오셔서 바람을 일으켜서 우리 대한민국 과반수 이상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에서 종로로 오셨으면 합니다. 종로로 오셔서 정말 정치 1번지를 황교안 대표께서 당당하게 그렇죠. 수성하는 그런 과정, 네, 네. 그런 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 지역의 민심이었다. 그렇죠. 라는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저도 마찬가지인 게 너무 명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뭐 탄핵 사태 거치고 나서 그렇죠. 한국당에 대해서는 뭐만 하면 적폐라고, 심지어 숨 쉬는 것도 적폐라고 떠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딴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툭 후보로 나와가지고 2만 표 차이, 1만 표 차이로 이겨버리고 싹 쓸어버리고 네. 정말 그렇게까지 밀어줬는데 알고 보니까 빈 껍데기 정도가 아니라 야 이거 완전 썩었구나. 그렇죠. 야 이건 안 되겠다. 네. 야 내가 이런 사람 잘못 뽑았구나. 선택했구나. 잘못 선택한 정도가 아니라 와 이거는 오씨 안 되겠다. 빨리 바꿔야지. 이런 지금 분위기가 있다. 그런 게 제가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제가 만나는 분이 이 보수 우파만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 근데 다 골고루 택시도 타보고 여러 젊은 척도 만나보고 서민 척도 만나보고 중상위층도 만나보면 하나같이 살기 어렵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정권을 이번에 총선에서 또 대선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여론은 왜 이렇게 잘 나오죠? 그러니까요. 그 여론조사 그게 맞나요? 아니요 그거 진짜 뭐 제가 이런 너무 과하게 말하면 또 그 여론조사 기관 같은 데서 또 고소고발하겠다고 하니까 네.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데 그 선관위 여러분들 그 가면요 표가 나옵니다. 공지에 나오는데요. 그 질문지 하나하나 읽어보면요. 야 말도 안 되죠. 이렇게 여론조사 하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KBS에서 그 선관위에서 결국 그 여론조사 잘못된 거라고 그죠. 공정한 여론조사가 아니었다고 딱 주의로 줘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영방송에서 작정하고 준비한 여론조사조차도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 나머지 뭐 리얼미터니 갤럽이니 하는 거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여론조사 가끔 보도하지만은 그 너무 걱정하셔도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보시는 그 목소리가 진실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을 요즘에 방송보다도 이렇게 유튜브 특히 네. 신의 한수를 많이 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신의 한수에서 정말 우리 이 나라가 제대로 경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신의 한수에서 많이 홍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네. 아무런 좋은 정책과 비전을 내놓아도 방송을 별로 안 하잖아요. 딱 자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카트식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신의 한수 유튜브에서 이 방송에서는 국민들이 많이 보고 그대로 믿거든요. 네. 그래서 역할을 많이 해주시면 아마 4월 15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과찬이십니다. 하여튼 저희는 정말 네. 대한민국을 살리는 방향으로 계속 네. 방송을 또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위원장님 당부대로 저희 신한수 앞으로도 진실을 알리고 네. 또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네. 지금 문재인 정권으로 무너진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저희도 아주 미랄의 역할을 좀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좀 위원장님께 저 전달하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또 한국당 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또 요 근래 저희가 중앙당 후원회와 관련해서 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오늘 또 그 말씀을 또 해주시러 또 오셨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야당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야당되다 보니까 후원금이 지금 많이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죠? 왜냐하면 기업들이 눈치도 보고 하다 보니까 또 일반인들도 제가 한테 지금 후원에 여기 후원에도 역할을 한다고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후원을 할 수 있는데 혹시 이게 공개되는 거 아니냐. 공개는 안 됩니다. 그쵸. 정말 우리 당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보수 우파가 총선 승리를 해야 된다면 우리 자유한국당에 힘을 실어주시면 우리는 자유한국당은 비전과 정책으로 일로서 보답하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할 테니까 도와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요 저희 신의 한 수에서도 자유한국당 중앙당 후원회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또 많이 궁금해하실 테니까요 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네. 자유한국당 중앙당에 후원하시는 거는 여러분들 정치 후원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가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쭉 지금 설명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서 한국당 많이 한번 성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좌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국민은행입니다. 067501-04-08807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067501-04-08807인데요. 여러분들 이 계좌 혹시 지금 뭐 메모 당장 안 되시니까요. 정지 버튼 누르셨다가 적어두시고 나중에 이쪽으로 여러분들 후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좋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후원이기 때문에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치 후원금이기 때문에요. 후원금 연 10만 원,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세금에 환장한 정권이라고 많이들 욕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이젠 개한테도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한 정권이 바로 이 정권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문재인 정권에 나 세금 내기 너무 싫어. 이 돈 허튼 데 쓰잖아 라고 걱정하시는데요. 이럴 때 자유한국당에 후원금 주시면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후원금 주시는 그 10만 원 나중에 전액 세액 공제,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내시는 세금에서 공제가 되니까요. 결국 문재인 정권에게는 세금을 주지 않고 거기에 맞서 싸우는 자유한국당에게 후원을 하는 거니까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요. 10만 원이 초과된 금액은 15%에서 25% 세액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능력껏 여력이 되신 대로 자유한국당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후원 규모는요. 연간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간 500만 원. 즉 다시 말해서 10만 원은 전액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그 초과분은 15에서 25%가 세액 공제되는데 500만 원이 한도입니다. 500만 원까지 후원 가능하시고요. 다만 나는 이름 공개하기 싫어. 난 조용히 그냥 홍길동이라 해서 보낼래. 이렇게 익명을 원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익명이신 분들은 월 10만 원에서 연 120만 원까지만 익명이 가능하십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명으로 할 경우에는 한 달에 10만 원씩 연 12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그냥 편하게 하실 경우에는 연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10만 원은 전액 세액 공제다. 단 세액 공제를 할 경우에는 이제 연락을 주셔야 돼요. 본인이 지금 본인이 이름이 뭔데 내가 후원을 했다. 내가 좀 세액 공제를 받고 싶다. 문의를 주셔야 되는데 익명으로 하면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 홍길동 이렇게 했는데 저는 김순자인데요. 저 김순자 세액공제 했으니까 좀 보내주시면은 찾을 때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세액공제를 받으실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실명으로 해주실 걸 좀 권장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법인 안 됩니다. 단체 안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신 분들 정치적 중립 지켜주셔야죠. 안 되고요. 교원 안 되십니다. 법인, 단체, 공무원, 교원은 후원이 안 되십니다. 대신에 총선에서 표로서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의 전화 궁금해하실 텐데요. 02-6288-0296입니다. 02-6288-0296 여기로 전화 주셔서 세액공제라던가 보다 더 자세한 거는 이제 거기 관계자분들이 아실 테니까요. 후원을 하시고 나서 세액공제나 또 다른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로 전화를 주셔서 문의를 친절하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또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올해부터 자동 이체가 가능하다죠? 네. 자동 이체에 대한 설명도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홈페이지에 있으면요. 딱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오른쪽을 가셔야 돼요. 오른쪽에 가면은 이 국민은행 표시가 있는데요. 국민은행
하면서 이 계좌번호가 있는 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다시 표시했는데 여기로 눌러주시면은 화면이 넘어갑니다. 뭐 영수증 발급 신청이다, 뭐 정기 후원이다 등등등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자동이체, 드디어 자유한국당이 올해부터 한 달에 매달마다 정기적으로 빠지는 은행 자동이체가 이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기 후원 회원 가입 여기를 누르시면요 창이 넘어갑니다. 창이 넘어가는데 이름 적으시고 핸드폰 적으시고 뭐 주민번호 같은 거 적어주시고 뭐 간략한 기본 정보를 적으신 다음에 뭐 은행으로도 가능하고요 카드로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자유한국당, 중앙당에 후원하는 방법도 올해부터 도입되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도 자유한국당 성원해 주시고 또 이 재원을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싸워서 올해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 응원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지금 자유한국당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야당으로서 지금 문재인 정권과 유일하게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또 문재인 정권 그 세금 내봤자 이상한 데다 돈 쓰고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겠는데 차라리 나 세금 내기 싫어. 그 돈으로 자유한국당이 후원할래. 해서 후원해 주시면은 나중에 그만큼 여러분들 10만 원은 전액세액 공제되고 그 이상은 15%에서 25%가량 또 세액 공제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후원하신 만큼 문재인 정권의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다. 일석이조니까요. 여러분들 자유한국당 많이 성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조국 보십시오. 그 조국한테 책 만들어준다고 그 조국 백서한다고 해서 나흘 만에 9,000명이 3억을 모았다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유한국당은요 반년 동안 9,300건으로 8억 8천 모였다고 합니다. 너무 차이 나지 않습니까? 더 많이 성원해 주셔서 며칠 내로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10,000명, 20,000명이 한국당을 위해서 성원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도 한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위원장님께서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설 민심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 또 황교안 대표의 어떤 종로 출마 뭐 이런 기대감 이런 것도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설 참 어렵게 무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자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또 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또 우리 신의 한 수죠. 신의 한 수를 많이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올 설 많이 힘들겠지만 올 설을 맞이해서 우리 2020년이잖아요. 네. 2020년을 이렇게 붙이면 고고 되더라고요. 네. 고고 하셔서 특히 건강 잘 챙기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더 잘 되셔 사업도 번창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정말 그 서민들을 바라보고 서민들을 위한 정치 제대로 비전과 정책을 내서 일로서 열심히 보답할 테니까 자유한국당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자유한국당에 후원 많이 해 주십시오. 열심히 일하는 자유한국당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위원장님 말씀대로 2020년은 고고한 해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게 고고해야 되겠습니까? 심판을 향해서 그렇죠. 고고. 예, 맞습니다. 심판을 향해서 고고하는 네. 그 해가 올해 2020년 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성원 이어주시고 또 이수견 위원장님 앞으로도 또 여러 역할을 하실 텐데요. 또 그 과정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참 문재인 정권 저희가요 이 말씀을 너무 반복해가지고 이제는 죄송할 지경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안 좋다, 문제가 있다, 심판해야 된다 늘 말씀드렸는데 사실 또 그런 세월이 벌써 이렇게 3년째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 정국 이후로 벌써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드디어 기회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2020년 4월 총선 지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그 어용 여론조사에 현혹돼서 그리고 권력에 현혹돼서 우리는 앞으로 쭉 갈 수 있어 10년 20년 계속 갈 거야 라고 지금 기고만장하고 있는데요 그 기고만장한 정권의 길을 끊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 그 심판을 투표로써 해주셔가지고요 자유한국당 정말 지금 뭐 보수 대통합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 애국 세력이 큰 승리를 거두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아낌없는 관심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심 저희 신의 한 수에도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영상에
구독 안 하신 분들 아마 구독이라고 떠 있을 겁니다.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 신의 한 수 구독자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구독 중이신 분들은 안 누르셔도 됩니다. 구독 중이신 분들은 구독 누르면 취소되니까요. 구독 뜨시는 분들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또 알람이 있는데요. 알람을 전체 알람 해주시면은 저희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영상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알람 버튼 눌러주셔서 전체 이 알람 버튼 이 흰색 벨을 눌러주셔서 회색 벨에 띠링띠링하는 이 전체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아마 이 상태일 겁니다. 회색 엄지인데요. 엄지 꼭 눌러주셔서 추천도 꼭 해주십시오. 추천을 통해서 외부로 많이 저희 영상이 나갈 수 있으니까요. 추천 버튼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 앞으로도 진실된 방송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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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